네, 최근에 바다 거부 콧 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청년이 바다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에서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바다거북을 붙잡아 콧 속에 박힌 이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의 콧 속에서 나온 물체는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거북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만 언제 또다시 비슷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들은 해류를 타고 모여 바다 곳곳에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0만 톤. 쓰레기량은 점점 늘고 있어 2010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해양 쓰레기 총량은 1억 5,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해안을 따라 두께 30cm, 높이 30m의 쓰레기 벽을 쌓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21살의 청년 발명가가 바다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순환하는 해류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수거하는 간접적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태평양에 울타리를 설치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친 이 청년은 앞으로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쓰레기 청소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very week, the volume of about 2 Empire State Buildings worth of plastic flows into the oceans where it damages ecosystems. 기존 쓰레기 수거 방식의 30분의 1의 비용으로 10년 내에 태평양 쓰레기의 절반을 청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해서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영상 한 가지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무엇일까요? 바로 친환경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본 영상에서 친환경적인 태도를 갖는다면은 그 영상에서의 청년처럼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실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동식물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음식을 먹을 만큼만 받고 받은 음식은 되도록 다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종이, 페트병, 캔 등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분류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화분까지 갖춘다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닙시다. 아침에 엄마 아빠 차 타고 오시는 분들 반성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필요 없는 부분 넘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지만 결국은 남은 것들은 땅에 묻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교과서에서 친환경적인 태도 점검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 생활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까 바다 환경도 오염되고 또 이렇게 땅도 오염시키는데요. 이게 아까 그 태평양에 있는 그 문제만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가락으로 청주시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섞어버리는 얌체족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에 수거한 재활용품을 쏟아내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담배꽁초에 쓰고 버린 기저귀까지 일반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얌체족이 적지 않습니다. 선별 요원들이 매달려 일일이 다시 분류하고 있지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고양이, 강아지 그런 시체도 많이 와요. 폐기용으로다가 가야 될 그럴 폐기물 쓰레기까지도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는 업체가 비용을 내고 다시 소각해야 하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5톤 트럭으로 6대 분량이 나옵니다. 얼마나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한 가정에서 버린 재활용품을 직접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먹다 남은 생고기에 버섯,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빼고 나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이 모든 비용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비닐류 재활용품 처리도 골칩니다. 청주시가 최근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수거를 중단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설쩍설쩍 그냥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섞어서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해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은 뒤 분리 배출해야 하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도 제거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요즘 특히나 쓰레기 대란이라고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온 거 여러분들 접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지 영상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비닐 쓰레기 대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제천시에 문의를 해봤더니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비닐 포장재들을 모아서 시멘트 회사에서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갖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묻거나 지나치게 더럽지 않는 이상 스티커가 좀 붙어 있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에는 여러가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같이 써야 될 빌려 쓰는 차원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후손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